안녕하십니까. 신우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금과 가계약금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이란 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도급 계약이라든지 위임 계약이라든지 그런 걸 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이제 주고받게 되죠. 돈이든 뭐든 여러 가지 물건을 주고받게 되는데 보통 돈을 주고받게 되죠. 그 돈을 일정액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하는 것을 계약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금이란 게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증약금의 성질이라는 게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매매 계약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쓰기 전에 이제 계약금을 주고받죠. 가계약금도 마찬가지예요. 가계약금이라는 거는 법적 용어가 아니고 그냥 당사자 사이의 가계약금이라고 붙이는 건데, 어쨌든 그게 일정 금액이 지급받고 있는 이상 계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럼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계약금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럼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그 매매 목적물을 팔기로 하는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증거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계약이 체결된 걸 보죠. 소송 들어가면.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계약금 같은 경우는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내가 계약금을 받았으면은 그걸 상대방한테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금을 줬으면 그걸 포기하를 하고 서로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죠. 중도금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이것도 중도금이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이 없는 경우에 따라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계약금은 이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예정이 됩니다. 보통은 그 자체로 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이걸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한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해약금 이걸 몰취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대방은 계약을 불이행했어. 그러면 계약을 다 완료했어요. 예를 들어 도급 계약이다. 도급 계약은 좀 어려울 텐데. 완료했어. 근데 상대방이 무슨 채무를 불이행해. 그럴 경우 상대방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그 계약금만큼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럴 경우인데, 이건 또 너무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가계약금 문제. 보통은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 건수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하면서 가계약금 주고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가계약금을 교부한 다음에 돌려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받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주는 순간 계약을 파기를 하면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예를 들어 계약금이 1억이에요. 근데 가계약금이 1,000만 원이야. 근데 1,000만 원만 주고받았어. 아직 계약서도 안 썼어. 이럴 경우에 계약을 불이행한 사람한테 계약금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인데, 만약에 계약서를 썼어.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라고 썼어요. 그것까지. 근데 가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야. 1,000만 원만. 이럴 경우에는 판례상 계약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 1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안 그러죠. 대부분 공인중개사들도 판례들이 축적되면서 보통 가계약을 할 때 문자로 교부받은 가계약금만 손해배상으로 몰출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문자로 정확히 남겨서 분쟁의 발생을 먼저 미연에 방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 계약서에 어떻게 써져 있냐 그런 게 중요시 됩니다.